김성근의 로드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악마 선배, 악마 동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악마도 같은, 아마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동기를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게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정말 악마와 같은 동기가 있어서 좀 얼마나 크게 뉴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대학원 후배를 골프채로 때리고 또 변기물을 마시게 하는 등 3년 동안 가혹 행위를 한 악마 선배가 이번엔 보도가 되었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뭐 친구고 또 동료잖아요, 또 후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몇 년씩 그런 가혹 행위를 참고만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와 같은 심리를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심리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악마 동기, 악마 선배. 이런 말이, 이 악마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한때는 뭐랄까 노예, 뭐 학대, 뭐 이런 표현들을, 현대판 노예, 뭐 현대판 학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썼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안 보인다고 또 안 알려진다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네네. 그 적대적 동일시라든가 공격자를 동일시한다든가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 학대하는 그런 공격 대상을 동일시를 하게 되면은 예. 그 뇌 안에 그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 모방을 하고 거울신경에서 그것을 동일시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중요합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작동되는 것이 뭐냐,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분비가 안 되면은 공격 성향을 지니게 되고. 뭐니 해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학습되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뭐 DNA를 통해서 유전되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예. 있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힘을 빌려서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싫어하면서 배운다고.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런데 되레 자라서 그 중독자가 되는 거죠. 매 맞고 컸어요. 난 절대 안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구타한다. 이게 뭐가 이렇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적대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는 절대 안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치료 받았다는데 그것은 치료가 안 된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어쨌건 사람한테 이런 가혹행위,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인데,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 참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내는 데는 남자 세계에 또 다른 면이 있나 보죠. 여자 세계 가운데, 여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자들 특히요. 이제 이번에는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네. 이제 노출이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이제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그 학대 행위 같은 거는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예. 실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지금 대학생들, 대학원생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 여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네. 뭐 듣자 하면은 군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가혹행위를 하면은 크게 벌을 받아서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좀 노예처럼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교수님 그런 데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이 그 어떤 불안 심리에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포나 두려움에 대항한 문제로도 이제 폭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열등감으로 인한
이런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 위치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 심리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폭력 행위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처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는군요. 무섭습니다. 네. 열등감은요. 그것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약하게 시작했지만 이 가혹행위라고 하는 게 점점 심해져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해져 가는 것은 또 가혹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 말고 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경향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처벌이나 어떤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우리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그것이 강화 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처벌을 하고 제재가 됐으면 금방 다음에는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데 예. 이것이 저업자를 한 번 하고 들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폭행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예.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점진적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는요 이제 소셜 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교육학 쪽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신앙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 있으면 교수급에 갈 수 있는. 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분리가 잘 되고 또 독립성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보면 이제 그 성격적인 특징이요. 그 의존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존성 성격으로 자란 사람들은 이 모든 생활이 복종적입니다. 그래서 네. 혼자 분리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녀 구조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과잉 보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의존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전적인 성격 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불안 심리가 아주 심하게 되면 도덕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들은 학대나 매질매를 맞으면서도 길들여지며 또 이제 부모나 선배, 친구, 스승 등을 고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자신이 또 그에 맞는 짓을 해서는 때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또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 또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또 가족이 알면 더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또는 이제 보복의 위험이라든가 또 이렇게 취직의 또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추종하려는 심리적 이런 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 박사님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상태 참 우리 답답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 저렇게 참았을까?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을 또 이해해 보면은 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사회적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피해받으시는 분들은 불이익 때문에 제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 상담들이 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취업이라든가 또 자기가 그렇죠. 앞으로 자기가 더 나은 어떤 보직을 위치로 가려고 가려고 한다든가 할 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만나면 복종 심리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갑이죠. 그분들이. 갑이죠. 요즘 예. 뭐 갑질 문화 그런 거 예,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어른 어쩔 수밖에 그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 또 이 피해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으신 분들은 아까 박사님 그 말씀도 저 해주셨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친구한테 매 맞고도 어머니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그 친구의 그 아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 사회는 참 이 강자
가진 자 이것에 대한 추종 그 심리가 되게 강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군대라든가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면은 직장의 윗분이 이제 모든 것을 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이고 참 안타까운 네. 일인데 어쨌건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이 본연의 자세를 좀 잘 취하고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같이 이 화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입장을 가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지배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안타깝고. 예, 사회가 많이 이렇게 이제 네,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네.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사님 표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다면 그 쇠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이 쇠뇌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아마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인 요소, 가정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무슨 성격적인 요소들 다 그렇죠.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마음이 약해서 표현을 못 한다든가 예. 또 자기 주장을 못 한다든가 네. 거절이라든가 자기 직면을 잘하지 못하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런 데서 이제 쇠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드러난 그 몇 건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로 인해서 드러났다기보다도 주변으로부터 밝혀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그걸 헤쳐나오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당한다든가 이러다 보면은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군요. 아주 아.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군요. 예. 고착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돼 가지고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이라 생각을 하고 네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은 이제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하시고 그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그럴까요? 예. 또 개개인마다 행복을 추구할 어떤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나와 네, 그렇죠. 있듯이 모든 국민은 행복. 행복을 추구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추구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은폐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을 노출만 시켜주면 편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 네. 이렇게 은폐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입장에서 많은 상담도 해보시고 강의도 해보시고 그랬을 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 이런 얘기를 꽤나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풍토 분위기 그것이 좀 개선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폐폐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 군대 조직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미 사회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라든가 각 군대 조직에서 모든 조직들이 원만하게 네. 사회 조직이 잘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노출이 그만큼 잘 안 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부라든가 각 대학이라든가 상담소가 얼마든지 다 각 대학이 다 있거든요.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제가 군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군대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전혀 다른 군대의 그렇지. 문화가 만들어져 네. 있다고 보고요.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많겠습니까마는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집권 또 직위 또 그 권력 뭐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근자에 일어난 이 온전치 못함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야 할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라든가 이제 신고센터를 잘 유지해야 돼야 되고요. 네네. 상담소가 그냥 뭐 진로 상담이나 이성 상담이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엄청난 폭력이라든가 이 가혹 행위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드러나서 속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 하나를 우리가 좀 건의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우리가 졸업을 하기 전에 인간 종존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수하면은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점 제도는 아니어도 졸업에 우리가 반영을 시킨다든가 네.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는 그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직원들을 뽑을 때 스펙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인성을 많이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참 좋은 사회적 네. 어떤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 대기업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인성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측면으로서요. 네. 어,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개인의 능력별로 평가를 했었는데 서구 시기 들어오면서 전 뭐 서구적인 것이 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긴 뭐하지만 어떻게 그 팀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느냐 그냥 공동체를 보는 거니까 그러한 평가 방식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개인보다도 하나의 단체가 팀이 이렇게 강조된다면 요 근자에 나타난 이런 어떤 인격적 모독의 병리 현상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한 자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 있을 때 남을 돌보는 자세 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갑의 입장, 네.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 더 우리가 네. 인간 존중의 그렇죠. 태도로서 우리가 돌봐주는 그런 만약 박사님께서 이 방송을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이 들으신다면 성경 말씀 어떤 것을 통해서 좀 교훈하고 싶으세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격의 형성의 장소는 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22장 6절에 보면은 네,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렇죠.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는 이 말씀은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아이가 자라날 때 사랑으로 잘 길러주면은 네, 네. 그 아이는 늙어서도 뇌 구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네. 아이 때 이렇게 방임을 한다든가 네. 학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뇌 구조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 건강에 문제를 안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예. 최선의 사랑의 길을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봤더니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네. 한결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성경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의 강조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졌으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심리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한국 상담 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박사님 모시고 김성근의 로드뷰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